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신축 아파트를 증여하는 꿀팁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잠들고 있는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신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 증여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구독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부 영상이나 서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책에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시라면 복습하면서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꿀팁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스토리 채널의 주부스토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절세에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약통장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지 못해 중간에 해지하거나 장롱에 묵혀두는 경우가 많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민간 분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 평균이 62.6점입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평균 점수이므로 인기 지역의 경우 커트라인이 더 높아집니다. 13만 1,447명이 몰린 강동구의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당첨 커트라인 평균은 69.4점이었으며 서초구 반포 레미안 원밸리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 평균이 73.5점에 달했습니다. 엄청나죠? 즉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녀 2명의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의 조건을 만족해야 69점으로 당첨 가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자녀 계획이 없거나 한 명만 낳을 예정이라면 부모님 봉양 없이는 원하는 가점을 채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민간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자녀를 한 명 더 낳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무주택 기간 15년 또한 만만치 않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15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주식 투자 등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주택 자격을 15년간 유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의 경우 30살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면 적어도 45살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공공분양은 어떨까요?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는 다르게 매월 10만원씩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했는지 싸움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이 커트라인 평균은 2,586만원이며 위례자이더시티 커트라인 평균은 2,544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인기 평형은 당연히 커트라인이 더 높겠지만 공공분양은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원하는 곳에 당첨될 수 있을 정도의 커트라인입니다. 10만원씩 약 20년에서 25년 정도를 납입하면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인 거죠. 20살부터 꾸준히 10만원씩 납입했다면 40살에서 45살은 되어야 당첨 가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 분양과는 다르게 계속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거나 부양가족 수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공공분양으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당첨을 원한다면 3년간은 계획적으로 무주택 자격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청약통장을 장롱에 넣어두거나 중간에 해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 분양은 무주택 기간 15년의 리스크와 통장 가입 기간 및 부양가족 수를 맞춰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 있으며 공공분양은 당첨을 위해 3년간은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 청약통장이 증여가 된다면 어떨까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이 가능한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을 한 번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을 위한 통장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다면 자녀는 40대 중반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어디든 갈 수 있는 슈퍼통장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또한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럼 모든 통장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증여가 가능한 통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 불가능한 청약저축, 그리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종류의 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부모님 통장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굳이 세대주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하는데 통장을 보유하신 분과 같은 세대라면 세대주만 변경하시면 되고 만약 다른 세대라면 세대 합가 후에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는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증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 어떤 영상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이라고 하고 어떤 영상은 2000년 3월 25일 이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통장 가입하신 날짜가 이 경계에 해당하시는 분께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27일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었는데 3월 27일 전까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종전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하신 분들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에 잘못 퍼진 내용 중 하나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서적이나 일부 영상을 보면 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하시는 분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통장 증여가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통장을 증여하고자 할 때 통장 소유자의 주택 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1순위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유주택자이시면 합가하는 순간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용 시점에 맞추어 세대 분리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증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증여가 불가능한 것과 증여가 가능한데 무주택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유주택자이면 증여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으신 후 청약 전에 조건을 맞추어 청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대 합가를 통해 노부모 특공을 노린다거나 부양가족 수를 통한 가점을 늘리고자 한다면 부모님께서 무주택자이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포함한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및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증여도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청약저축은 저축 총액을 다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